자, 그러면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라는 말이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말로서 1010년에 캐논 오브 메디스라는 학회지에 페르시아의 의사인 아비세나가 특정 환자의 소변에서 단맛이 나더라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00년 전이죠. 이렇게 1000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당뇨의 합병증이죠. 당뇨의 정의는 아니고 합병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의학의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증상이 나기 전에 먼저 피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질병의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발견을 해서 치료를 미리 하다 보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고 그 병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합병증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 그 합병증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같은 당뇨를 가지고 20년만 살던 사람들이 40년을 사니까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많았고, 그리고 당뇨약의 합병증도 많아진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먹다 보니까 합병증이 많다는 것이지, 그 약이나 치료나 그 질병에 대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질병의 합병증이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당뇨가 걸렸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는 60대, 50대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그분들이 10대였을 때는 고장에 60세를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노인층이었죠. 굉장히 많이 늙으신 분들이 60 환갑을 맞으셔서 환갑 잔치를 했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그 환갑을 지나기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이 생겼더라고 해도 그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이 오기 전에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든지 했기 때문에 그 병의 문제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가 있는 LA 한인타운에서도 90대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90대 분들이 당뇨병을 30년을 갖고 40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90대에 그 질병의 합병증이 이만큼 생기든지 그것은 환자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많은 지식을 얻고 정확한 지식을 얻어서 좀 더 좋은 치료를 해나가서 30년, 40년 후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당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걸려 있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현재 12%에서 14%가 전 인구의 성인에서 당뇨가 걸려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의 전 단계는 정상인은 아니고 당뇨의 진단이 나기 전에 중간 정도에 있는 당뇨 전 단계, 당뇨 불내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당뇨의 전 단계의 인구는 총 성인의 38%라는 비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왔냐? 윤택한 삶에서 왔죠. 예전에 한국에서 어렵게 살 때는 당뇨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굉장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한 발전을 하면서 윤택한 삶, 그리고 서양 문화에 들어오면서 서양식의 식사,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설탕, 칼로리 섭취가 당뇨병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현재 미국과 거의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당뇨병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있는 분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가장 많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부터는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민하신 분들이 생활하기에 바빠서 의사를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LA에서는 환자들이, 젊은 분들은 의사를 볼 때 어디가 아파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인병들은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 발견이 되지 않고 수십 년 지나서, 아니면 10년 정도 지나서 그 합병증이 나오면서부터 환자가 숨이 차오거나 몸이 부어서 의사를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32%가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의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에서는 11%만 당뇨가 미진단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민 역사가 적다 보니까 51%까지 지금 진단이 되지 않고 당뇨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51%. 그런데 히스패닉에서는 49%, 그리고 흑인에서는 37%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자녀 양육을 잘하셔서 굉장히 많은 한국 자녀들이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인컴도 많고 이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당뇨를 진단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질병에 대해서, 자시 몸 관리에 대해서 잘 가꾸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죠. 동양계의 공통된 부분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급속도의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민 역사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뇨의 합병증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때 다리가 부어서 왔을 때는 너무 늦어서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투석 전이거나 할 때 오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후회스럽기만 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